여러분, 인터넷에서 본 명언 하나, 이 말 누가 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 대부분은 괴테, 아인슈타인, 아니면 니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괴테를 평생 연구해온 교수가 이 말 괴테가 한 게 맞나 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추적하기 시작했다면요. 오늘 이야기할 책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이건 명언에 대한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명언, 이름 있는 말을 믿는지, 그리고 사랑과 학문은 얼마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이 책, 왜 아쿠타카와상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예쁘게 생겼어요, 책이. 중편 한 250페이지 좀 안 되니까 중편 정도 되는 요 책, 2025년 아쿠타카와상을 이제 수상한 그런 책입니다. 그 아쿠타카와상은 일본의 나오키상과 더불어서 약간 양대 산맥의 그 소설 문학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나오키상은 완전 대중문학, 그리고 이 아쿠타카상은 약간 순수문학,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봤는데, 요새는 뭐 순수 대중 좀 크게 가리지 않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순수문학 쪽에서 굉장히, 소설 쪽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상을 수상한 그런 책인데, 스즈키 유이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여기 사진도 나와 있는데 보세요. 몇 년생이냐면 200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6이 됐는데 일본 최고의 권위의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언, 그러니까 문장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삶과 세계관을 뒤흔드는지, 그것을 학문과 사랑의 언어로 동시에 파고드는 약간 일종의 지적 미스테리 혹은 아카데믹 모험담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가 뭔가 계속 텍스트 안에 텍스트가 나오거든요. 텍스트가 텍스트를 낳는 방식으로 소설의 엔진을 삼는다는 점에서는 보르헤스나 움베르토 에코, 칼비노와 같이 세계적인 거장들과 좀 같은 계열이다 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작을 여는 건 티백 명언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일본을 대표하는 괴테 연구가이고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홍차 그 티백 태그에 적혀있는 한 문장을 보고 멈칫하게 됩니다. Love does not confuse everything, but mixes. 괴테. 괴테 연구가가 본 이 문장은 괴테를 평생 연구한 주인공이 처음 보는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소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 문장을 진짜 괴테가 말했는가? 라는 질문을 미끼로 인용, 권위, 창작, 믿음의 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후의 서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괴테 이야기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철학 얘기도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고요. 줄거리는 겉으로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제가 짧게만 스포를 최대한 줄이고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이 낯선 괴테 명언의 문장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원전, 전집, 주석, 2차 문헌, 기억, 주변의 도움 등등을 총동원해서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이 추적 과정에서 이제 가족도 많이 나옵니다. 아내하고 딸이 있는데 아내와 딸,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료 교수의 제자도 나오고, 교수 사회 학문 공동체가 이렇게 얽히면서 그 문장이 어디서 왔는가, 요 질문이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말해왔는가 라고 변형이 됩니다. 또 거대하게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출처를 캐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말 괴테에 어디서 나오나 이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미스테리 한 축을,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자기 학문을 돌아보고 가족관계의 언어를 좀 다시 재해석하고 인용, 권위, 진실의 그 선을 재설정하는 철학적 실험이 저는 이 스즈키 유이가 하고 싶었던 핵심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부터 뭔가 도발적이죠.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은 누군가 이런 말을 했대, 근데 김원식이 말을 했대 라고 하면은 별로 신뢰도가 없지만, 괴테가 그랬대, 아인슈타인이 그랬대, 이렇게 붙여버리면
문장의 그 신뢰도가 확 올라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괴테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괴테하면은 뭐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그 전문가이자 뭐 전문가라고 봐도 되겠죠. 사람이었기 때문에 괴테가 건드리지 않은 분야는 사실상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에 괴테를 좀 내세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이 재밌는 점은 바로 그 미스테리의 엔진을 좀 썼다라는 거죠. 티백 태그에서 단서를 발견하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결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흐리멍텅하게 끝나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결론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구조가 좀 미스테리의 느낌을 타고 있어서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 엔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읽는 독자들은 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해서 우리가 괴테가 말했대, 아인슈타인이 말했대, 뭐 니체가 말했대 이렇게 말함으로써 되게 권위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주인공이 이 문장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같이 나가면서 우리는 이 그럴듯함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 문장의 진실은 출처가 진짜 보증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보증을 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출처가 없으면 과연 거짓인가? 그러니까 사실 출처라는 것은 학문 세계에서는 뭐 그냥 바이블인 거잖아요.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뒤흔듭니다. 출처가 없으면 거짓인가? 그런데 그 문장이 누군가의 삶을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과연 이 출처가 없는 게 거짓인가? 이런 딜레마를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고요. 그 주인공이 이제 홍차 티백에서 발견한 문장 자체가 한글로 좀 번역을 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혼동시키지 않고 뒤섞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장 자체도 되게 상징적으로 볼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랑은 관계의 경계를 무너뜨리잖아요. 하지만 그게 혼동스럽게, 그러니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믹스, 그러니까 새로운 구성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이 가족 서사,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딸의 연인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그 연애 서사와 얽히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명언의 출처를 추적하는 그 미스테리와 또 다른 결로 사랑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또 스츠키 유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결말 부분을 이 출판사, 일본 출판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생각지 못한 밝은 곳으로 독자를 데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읽었을 때 막 되게 더 막 이렇게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책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안 좋게 되게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작품이 냉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구성, 화해, 발견 쪽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명언, 믹스드, 섞는다, 믹스, 거기와 좀 맞닿아지는, 그러니까 스츠키유이가 아주 장치를 정교하게 설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츠키유이는 이제 아쿠타카와 상을 받고 그 수상 기사에서 고전적이면서도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거 이제 괴테를 가지고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 이야기라는 것은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 괴테의 명언에서 시작된 사랑의 가치관이 이 스츠키유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닐까 싶었고요. 결국 일종의 로맨틱 소설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쿠타카와 상을 이제 수상한 이유도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로만 가지 않고 사랑 이야기로만 가지 않고, 이게 그냥 미스테리로만 끝났으면, 혹은 뭐 사랑 이야기로만 끝났으면, 예를 들어서 미스테리로만 갔으면은 뭐 히가시노 게이고나 혹은 뭐 존 그리샴 미국의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 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소설로 끝났을 것 같고, 사랑 이야기로만 갔으면 좀 진부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소설적 장치로 정교하게 연결했다라는 게, 그것도 심지어 250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에, 그게 바로 이 스츠키유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자, 앞으로 이 스츠키유이가 얼마나 더 이게 뭐 원히트 원더는 아니겠죠. 앞으로도 멋진 소설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147페이지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이제 도이치인데, 도이치와 이제 딸 노리카가 아내와 함께 셋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그런 이야기야. 결국 우린 과거의 시대를 남겨진 조각으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어. 고전학자가 착각했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다만 우리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획득함과 동시에 고대인의 시각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돼라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과거는 남겨진 걸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부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시각을 얻음과 동시에 그냥 고대인의 시각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학문의 근원을 보여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도이치하고 도이치의 동료 교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잼과 샐러드, 그건 히로바 선생의 명언이야. 괴테의 말이 아니라. 시카리는 단어를 골라가며 그렇게 말했다. 도이치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말을 이어나갔다. 사람은 자신의 사상 전체가 아니라 파편으로 이해되지. 실언 하나로 커리어가 박살나는 정치가나 연예인은 그 나쁜 예지만 반대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예컨대 괴테는 스피노자의 에티카 속 한마디만으로 이 철학자를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전에 중국 작가 모옌이 그 유명한 소설 100년의 고독을 몇 장밖에 안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 결국 작가나 사상가는 어딘가에서 날아온 나뭇잎 한 장으로 자신의 숲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들 독자 쪽에서도 그 책 중 한 장으로 새로운 사원을 짓지 않으면 점점점. 그쵸.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크게 만들어가는 게 작가라고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의 한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 전체를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 있는 원시기를 본다라고 해서 저라는 인간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이제 정치가 연예인 얘기도 나왔지만 뭐 반대 얘기도 나오고 그런 점을 인간은 인간 온전하게 해석될 수 없고 영원히 인간의 파편으로서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좀 자조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저자 후기입니다. 근데 되게 스즈키의 생각에 너무 공감이 많이 갔던 저자 후기인데 이 밖에도 참고한 자료가 매우 많지만 트리 오브 워즈의 표어 아미코름 코뮤니아 옴니아가 나에게 용기를 준다. 그 뜻은 모든 것은 공유다. 라틴어 모든 것은 공유다로 해석될 수 있는 요 문장.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는 그 스즈키의 생각이 물론 그걸 막 저작권 위반 막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얽혀있고 그거를 공유함으로써 세상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스즈키의 따뜻한 생각이 표정이 되게 해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들 보면서 따뜻하다라는 이 작가는 되게 따뜻한 작가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앞으로 명언을 볼 때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올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보다 나는 왜 이 말을 믿고 싶은가? 스즈키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출처를 추적하는 소설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지적인데 차갑지 않고 조용한데 굉장히 오래 남는 책. 만약 여러분이 말, 글, 지식, 사랑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책은 여러분과 반드시 맞닿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백구알존 안녕.